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성TV입니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과 1910년 한일병합조약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조약 때문에 당시 대한민국 인민들은 나라를 잃게 됩니다. 아래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대한제국은 일제로부터 재정권, 외교권, 행정권 모두 박탈당합니다. 여기 어디에 대한제국 혹은 대한민국 국적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장관은 일제시대 때 국적은 없다고 한 것입니다. 김문수 장관의 청문회 발언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당시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한 것은 그야말로 불편한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고 슬픈 역사지만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학자 및 정치인의 기본 임무라고 봅니다. 김문수 장관 후보의 청문회 이후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28일 JTBC 5대0 라이브에 출연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1910년 한일합병조약은 원천 무효라고 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영토가 일본 영토가 된 적이 없고 인민이 일본 국민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의 근거가 되는 것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 제2조에서 1910년 8월 22일 또는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무효화된 것을 근거로 든 것입니다. 한일병합조약이 무효가 되었지만 일제 당시 조선 총독부의 무단 통치 및 가혹한 탄압, 그리고 민족 고유 문화 말살, 경제적 지배 등 이러한 것들은 전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사실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들 가슴 속에 일제 탄압의 기억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일 축구 등 한일 스포츠 대결 경기가 있을 때면 대한민국 국민은 만사를 뒤로 하고 광장에서 혹은 맥주집에서 아니면 혼자서라도 치맥과 함께 TV 앞에 앉아서 대한민국을 목청껏 외치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종북 좌파들의 주장처럼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이 독립국이었다면 이런 열광적인 장면이 연출될 수 없을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1965년 한일 기본조약으로 1910년 한일 병합조약이 무효가 됐지만 일제 당시 나라 잃은 것은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입니다. 김문수 장관의 말처럼 당시 신문에 실린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달렸던 기억과 우리 선조들의 호적을 들추어 볼 것이면 창씨 개명의 흔적은 지울 수 없는 서글픈 치욕적인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그 어디에 대한민국 흔적을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역사적 사실이 이러할진데 언제 어디에 일제시대 당시 대한민국이 존재했단 말입니까? 자기 위로적인 망상이거나 북한, 반일 투쟁, 선동,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친일 프레임 씌우기 전술의 호응을 넘어 적극적으로 반정부 투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김창록 교수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김창록 교수는 김문수 장관이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 국적이 없었다는 발언에 대해 일본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문수 장관의 발언이 친일적이라는 겁니다. 김창록 교수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김문수 장관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일본 국적 하세요라고 조롱한 것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있자면 박인성TV는 울분을 주체할 수 없어 담배를 태우게 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방법이 없는 박인성TV는 지금처럼 영상 자료를 만드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열심히 영상을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기회가 되면 김문수 장관을 직접 만나
인터뷰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영상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종북 좌익 세력을 포함해서 김문수 장관만큼 반일 반미 투쟁을 뜨겁게 가열차게 해본 인물이 있을까 싶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 투쟁적인 측면을 보아도 김문수 장관처럼 사회 구성체 이론에 입각해서 체계적인 이론을 정립하고 소조활동 및 공장 현장에서 투쟁해본 인물이 있을까 싶습니다. 현재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가운데 한 청년 출신 무리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데 전대협에 비하면 듣보잡이고 이들을 추종하는 개딸들도 운동권 주변에서 맴돌았던 떨거지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학적 발전 추이로 볼 때 개딸로 불리는 자들은 아직도 애비애미를 뜯어먹고 사는 캥거루족 혹은 부모님의 유산으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이른바 룸펜이라고 보는데 이들이 이럴 수 있는 것도 박정희 시대 저들 애비애미의 독일 강부 간호사 월남전 파병 또 그 아래 세대는 전두환 세대를 거치면서 경제적 호황을 누린 낙수 효과에 따라서 경제적 부를 이룬 세대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더 혐오스럽습니다. 이 시대의 김문수는 노동운동에 투신합니다. 작금의 민노총 간부들과 정교조 지도부 혹은 북한과 연계된 지하 조직 간부들조차 사회주의, 막시즘, 레닌, 마오 주체 사상에 대한 김문수 장관의 식견을 감당할 지식이 있을까 싶습니다. 건방스럽게 김문수 장관을 배신자라고 부르는 존재감 없어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진보당 어느 그 어린 여자 국회의원을 볼 때면 정말이지 아주 토악질이 나옵니다. 박인성 TV는 이들을 하찮은 존재라고 봅니다. 하지만 하찮은 만큼 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그 사람들입니다. 논리적 부재에 따른 멘탈이 붕괴가 되면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권 주변 인물이었던 정청래처럼 미 문화원의 화염병을 투척하고 점령한다든가 조청영 문세강처럼 혹은 전대협 인수경처럼 북한으로 달려간다든가 하는 세상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심리가 턱끝까지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인성 TV는 민주당과 운동권, 종북 좌파들이 참 가소롭게 봅니다. 박인성 TV는 김문수 장관을 오랫동안 모니터링 해왔고 또 박인성 TV도 오래전 막시즘에 심취하여 젊은 청춘을 보낸 경험이 있기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어설픈 친일몰이 발언과 북한 대남 공작 반일 투쟁 선전선동을 받아쓰게 하는 종북 주사파들이 가소롭기 그지 없습니다. 노동운동 대부였던 김문수 장관은 오죽할까 싶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대통령 되는 날 박정희처럼 좌파들을 깨끗하게 청소할 것으로 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E.H. 칸은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그에 대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역사적 진실은 간데없고 지 멋대로 해석한다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새겨 들어야 할 명언이라고 봅니다. 일제시대 국권을 빼앗겨 나라를 잃은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국권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말했지만 역사적 사실을 망각한 망상이거나 북한의 반일 투쟁을 따르는 것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의 논리에 따르면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이 존재했다라는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임시정부입니다. 하지만 임시정부는 대한제국을 계승한 것도 아니고 국민투표나 선거 등에 의해 국민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것도 아닌데 어디에서 그 정통성을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헌법 전문에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하고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은 일제로부터 독립을 위한 항쟁 정신을 말하는 것이지 일제로부터 독립된 주권 그리고 재정권과 외교권을 가진 정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임시정부는 1905년 을사조약 이후 14년 후에 1910년 한일협방 이후 9년 만에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좌파들이 주장하는 임시정부 법통을 100번 양보해서 1919년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을 기준으로 볼 때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전신이었다고 할지라도 1905년 을사조약 이후 15년간 대한민국 인민들의 국적이 없었던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임시정부 법통은 정신적인 것이고 심리적인 것일 뿐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망상이거나 미친 척하고 북한 반일 투쟁 노선을 따르는 국가 전복 정치 투쟁이라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영상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일장기 송기정 선수와 김문수 장관을 응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